이거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반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88% 정도가 어려운 걸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뇌물을 바칠게요. 안 봐줄 것 같은데, 그치 양금아? 대학원생 시절 D램, 핀팻, GAA 팻, 플래시 메모리, M램, R램, T팻 그리고 네거티브 커패시턴스 팻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나를 발표하는 것이 과제였어요. 여러분이라면 방금 들으신 것들 중에서 제일 걸리면 뭔가 좀 그럴 게 어떤 과목일 것 같습니까? 일단은 D램이랑 플래시 메모리는 제가 학생일 때도 워낙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유명해서 익숙했어요. 당시에 이제 핀팻이랑 GAA 팻이 적용된 제품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유망하다길래 다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M램, R램, T팻 그리고 네거티브 커패시턴트 팻 이런 것들은 다들 걸리질 않기 바랬습니다. 반도체 석박사들조차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듣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재미있는, 또 삼성전자가 2023년에 엄청난 논문을 발표하며 화제가 되었던 오늘은 네거티브 커패시턴스 팻입니다. 아마 이 그림 보고 뒤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두고 반도체 전공자냐 아니면 반도체 주식 전공자냐 이게 갈릴 텐데요. 반도체의 기본은 모스펫이라는 소재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한국인 강대원 박사입니다. 국뽕 같겠지만 사실이고, 그래서 한국 반도체 학술대회에선 매년 강대원상을 수상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출간된 이 책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썼고요.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고종환 센터장님, 키스트 김영준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장님, NH투자증권 오태동 리서치센터 대표님, 그리고 저희 채널에도 나오신 적이 있던 퓨리오사이의 백준호 대표님과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께서도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연초인데 제 책으로 한 해를 시작해보시고 올해 반도체의 전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책으로 끝내시는 걸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꼭 읽어봐주세요. 아무튼 반도체는 모스펫 수억 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려면 전자가 흘러야 합니다. 전자는 모스펫의 절연막 아래의 길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절연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SiO2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잠깐,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막에 뭐 성능이 중요하냐? 이 절연막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전압이 걸리면 전하들을 이 절연막 아래로 막 팍팍 끌고 모읍니다. 두 번째,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설 전류를 방지하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죠?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덩달아 SiO2의 절연막 두께가 촉촉촉 계속 얇아졌고 전자가 막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SiO2의 두께를 유지하거나 두껍게 할 수도 없고 학계에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하이K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전압을 가해도 전하를 긁어 모으는 능력이 매우 센 녀석이에요. 비유하자면 하이K는 콘크리트 벽이고 SiO2는 종이 벽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전자라면 한 3평짜리 초소형 원룸이 있다고 합시다. 벽이 종이벽이라면 옆집에 소음이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콘크리트 벽을 좀 더 선호해서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진 원룸에 더 몰려들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의 성능은 이 시기에서 볼 수 있듯 절연체 커패시턴스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커패시턴스는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는 능력인 유전율에 비례하며 하이K 물질들은 유전율이 높습니다. 기존에 쓰던 SiO2의 유전율이 3.9 정도인데 하이K인 산화합분임은 5배 이상 높은 20 수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거 아리송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본론이거든요.
서브 스레숄드 스윙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바이스를 얼마나 빨리 켤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건데 상온 기준으로 물리적인 최소값이 60mV/데케이드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뭔 짓을 하더라도 60보다 작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해결책들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연구자들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벽을 뚫고 넘어서는 터널링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했고, 그 결과로 나왔던 것이 바로 티펫 같은 소재입니다. 티펫에서 T가 터널링이에요. 대체 왜 60보다 낮아져야 하냐면 최대한 반도체가 탁 하면 켜지고 딱 하면 꺼져야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브 스레숄드 스윙이 작으면 전류가 새는 것이 좀 적어집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트랜지스터 하나쯤 새는 거는 아주 작은 양이라서 괜찮아요. 하지만 트랜지스터가 수백억 개 합쳐져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M2 칩에는 67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미세 전류겠지만 670억 개가 합쳐진다면 우리 노트북은 순식간에 방전되어 버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한 네거티브 커패시턴스 펫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강유전체 재료를 싹 끼워 넣었고 같은 전압을 줘도 오히려 전압이 막 증폭이 되어서 더 많은 전자를 배로 모을 수 있었으며, 앞에서 말했던 서브 스레숄드 스윙도 6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하로도 진입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산화합품이 아니라 전하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좋은 물질들을 고르고 또 고르고 실험하고 또 실험해서 알아낸 이 소재, 이름이 어렵죠? 이걸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ALD라는 기술도 사용되었는데, 제가 ALD 국내 최권위자인 인천대학교의 이한부랑 교수님을 예전에 인터뷰하기도 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참고해 주시거나 검색창에 SOD ALD를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네거티브 커패시턴스 펫에 ALD가 사용되었으니까 삼성전자에 ALD 장비를 공급하며 협력을 하고 있는 상장사인 원익 IPS라든가 유진테크 같은 그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한부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반도체는 집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ALD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 제 책에도 있으니까 많이 사주시고요. 예전에 잠깐 제 책이 경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1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요약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강유전 물질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고, 이 효과를 활용한 트랜지스터의 상용화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검증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번에 활용된 소재가 3나노 이하 GAA라던가 핀펫에도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삼성전자 오피셜에 따르면 소비 전력을 33%까지 낮출 수 있으며 1000조 회 이상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동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네거티브 커패시턴스 펫은 타기업과 차별화되는 초격차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K반도체 대전략의 저자 권순영은 말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위기를 돌파하는 힘은 묵묵히 갈고 닦은 기술력 그 자체이다.